여러분, 사롱 언니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하지 못한 네일 재료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의자에 앉아서 손을 뻗으면 닿는 곳에 재료들을 보관해 두었습니다. 이동 트레이 첫 칸에는 사용 빈도가 높은 제품들을 두었습니다. 젤패드는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뚜껑이 있는 통에 담아두고 샌딩, 리무버, 에탄올도 있습니다. 니퍼들과 화일류들도 트레이에 넣어 정리해 두었어요. 트레이 아래 칸에는 소, 큐티클 리무버 등의 덕용 제품들과 니퍼 파우치, 사용하지 않는 샌딩, 화일 등을 넣어 두었습니다. 제품들은 주로 이런 서랍장에 넣어 보관하고 있습니다. 글리터 젤과 유리 필름, 스톤들을 서랍에 넣어 두었어요. 이 상자 안에는 알리와 다이소에서 구입했던 벨벳 글리터들을 모아두었어요. 옷걸이처럼 생긴 이 팁 스탠드는 무려 2004년에 일본 여행 갔을 때 구입했어요. 당시만 해도 국내 네일 시장은 재료를 수입에 의존하던 때라 일본 가면 가방 한가득 제품을 사오곤 했었어요. 글리터 젤을 만들고 남은 글리터는 이렇게 한 곳에 모아두었습니다. 이 서랍에는 볼참들만 따로 보관 중이에요. 셀프 네일 재료 중에 공간을 제일 많이 차지하는 컬러 젤들은 한쪽 벽에 세울 수 있는 디스플레이 선반을 만들어 보관하고 있습니다. 젤의 크기에 맞도록 주문한 목재를 목공불로 붙여주기만 하면 단단하고 튼튼한 선반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컬러 차트를 만들어 필요한 컬러를 바로 꺼내어 사용할 수 있는데 젤 용기만 보면 무슨 컬러인지 당최 알 수 없는 컬러 젤은 네일몰에서 구입한 볼록 차트를 사용해서 병에 표시해 두었어요. 선반 제일 아래에는 베이스, 탑, 클리어 젤 등의 기본 젤들을 두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츠 보관함을 선반 제일 위쪽에 두고 칸칸이 열기 편하게 두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정리를 기다리고 있는 구입한 네일 재료들을 모은 바구니와 드릴과 흡진기, 연결선까지 보관하고 있습니다. 사이드 선반의 제일 아래쪽에는 부피가 커서 서랍에 넣기 힘든 팁들을 한 곳에 모아두었습니다. 아직 사용하지 않은 캔지코 리무버와 에탄올도 아래쪽에 있습니다. 카누 팁은 3만원대의 비싼 가격이지만 연장 팁의 원조격이라 할 수 있어요. 자연스러운 쉐입인데 저는 길이가 조금 짧은 감이 있어서 결국 카누 콘팁까지 사버렸습니다. 출시 초반보다 절단 쉐입이 깔끔하지 않아서 조금 아쉬웠어요. 팁의 두께와 쉐입이 딱 좋은 제품이지만 가격이 너무 비싼 게 단점이에요. 카누 팁의 장점을 그대로 옮겨 가성비 팁으로 많이 사용하는 말캉 팁입니다. 가격이 많이 내려서 지금은 3,000원대에 구입이 가능하더라고요. 쉐입과 길이별로 종류가 다양하고 기본 라인에 에칭 라인까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패드용으로 구입한 발코랑 말캉 팁은 제 발톱에 맞지 않아서 사놓고 한 번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팁 웰이 없는 C커브 반팁입니다. 내추럴과 클리어 팁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팁 웰이 없는 반팁은 두께가 얇은 편이라 팁턱을 갈아내지 않고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이번엔 폴리젤 가이드 팁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엄청 긴 가이드 팁입니다. 길이가 긴 반팁의 모양이라서 연장을 길게 할 수 있는 팁이에요. 폴리젤을 바르고도 잡을 수 있는 부분이 길어서 좋은 팁입니다. 팁의 끝부분이 깊은 커브가 되어 있어 독특한 엣지 라인을 만들 수 있는 팁입니다. 팁의 호수에 상관없이 한 봉지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용할 때 조금 번거롭지만 저렴하게 샀으니 만족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샤넬 영상에서 보여드린 가이드 팁입니다. 포인트 쉐입이 잘 빠졌고 팁의 끝에 손으로 잡는 부분까지 있어 연장할 때 편했어요. 세 가지 가이드 팁은 알리에서 구매했고 배송은 2주 정도 걸렸습니다. 이 컬러 젤은 알리에서 개당 900원 정도에 구입했어요. 컬러가 조금 묽은 편인데
생각보다 발색이 괜찮더라고요. 냄새가 조금 나긴 하는데 심하진 않아요. 조금 띡한 타입이지만 가격 대비 발색과 유지력이 좋아서 많은 셀프 네일러 분들이 사용하는 더젤의 컬러 젤도 사용하고 있어요. 보니또와 더젤, 야셀 같은 가성비 젤들을 주로 사용하고 원하는 컬러가 없을 때는 믹스해서 사용하는 편이에요. 아직 사용하지 못한 컬러들이 너무 많아서 빨리 이쁜 아트를 보여드려야 하는데 마음이 바쁩니다. 네일몰에서 신상 글리터 시럽 젤들을 보내주셨어요. 입자가 크지도 너무 곱지도 않은 글리터가 들어있어 발림도 좋고 컬러가 잘 뭉치지도 않네요. 가을이나 겨울 네일 디자인으로 사용해도 좋을 브라운 계열의 컬러와 파스텔 컬러 총 10가지 구성입니다. 출시되자마자 품절 대란이었다는 밤도깨비 젤입니다. 받은 지는 꽤 되었는데 바쁘고 아프고 해서 아직 영상으로 촬영하지 못해 이렇게 먼저 소개해드려요. 밤도깨비 젤은 UV에 반응하는 자석 젤이에요. 여름에 출시된 제품이지만 조금 선선해지는 요즘 날씨에도 너무 이쁠 컬러들입니다. UV 램프로 빛을 쏘이면 컬러가 진해지고 톤이 바뀌는 신기한 젤입니다. 발톱에 미리 발라봤더니 해가 쨍하지 않은 날도 색이 변하더라고요. UV 노출 횟수와 양에 따라 온도 변화 기간이 3주에서 8주 정도 유지된다고 해요. 여러분, 젤 네일은 3주 안에 제거하는 게 손톱에 좋습니다. 가을가을한 컬러들이 다 들어있는 프롬 더 네일의 테이크아웃 시리즈입니다. 반투명한 느낌의 시럽 컬러라 원코트 발색도 깔끔하게 돼요. 브라운, 그레이, 카키, 핑크 등의 톤 다운 시럽 컬러들로 마블로도 너무 이쁠 것 같고 원톤으로 발라도 이쁠 것 같은 컬러 젤입니다. 컬러 젤을 사용하고 그대로 뚜껑을 닫아 보관하게 되면 뚜껑과 브러쉬에 남은 젤들이 흘러내려 지저분해지기도 하고 공기나 실내 조명에 노출되어 굳어버리는 일이 종종 있어요. 페이퍼 타올 한쪽에만 에탄올을 묻혀 병 입구에 조금 올라오도록 감은 다음 브러쉬 뚜껑을 넣고 돌렸다 풀었다를 반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브러쉬 뚜껑 안쪽의 젤이 깔끔하게 닦이면서 병 입구에 묻은 젤까지 한 번에 닦을 수 있어요. 폴리젤은 베나리사와 마카르트 두 개 브랜드만 가지고 있습니다. 폴리젤 구매에 여러 번 실패하고 정착한 베나리사 제품인데요. 연장용으로 사용하는 화이트와 클리어, 누드 핑크 컬러를 가지고 있어요. 꾸덕한 질감으로 가이드 팁 고정이 쉽고 컨트롤도 쉬운 편입니다. 폴리젤을 펼 때는 전용 리퀴드를 사용하지 않고 젤 클렌저나 에탄올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폴리젤 중에 묽은 편에 속하는 마카르트 폴리젤입니다. 파스텔 컬러의 시럽 폴리젤로 손톱에 발랐을 때 레벨링이 잘 되고 입구가 좁은 튜브 타입으로 되어 있어 덩어리 네일하기에도 편한 제품입니다. 이 두 제품은 알리에서 1,400원 정도에 구입한 글리터 라인 젤입니다. 실의 한쪽 부분만 칼로 잘라 사용하고 있어요. 많이 뻑뻑하지도 않고 글리터가 알차게 들어있어 라인도 잘 그려지는 제품입니다. 역시 알리에서 구입한 엠보젤입니다. 용량은 적지만 적당한 점도를 가진 제품이라 컨트롤하기 쉬웠어요. 컬러 엠보젤이 편하긴 하지만 이런 엠보 파우더만 있으면 원하는 컬러의 엠보젤을 만들 수 있어요. 엠보 파우더는 젤을 섞어 사용하는 제품으로 셀프로 점도를 조절할 수 있어 니트 네일, 3D 네일 등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슈거 파우더처럼 입자가 엄청 곱고 양도 많아서 평생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글리터들은 구입한 지 엄청 오래된 제품입니다. 원래 들어있던 글리터들은 모두 사용하고 지금은 따로 믹스한 글리터를 넣어서 용기만 사용하고 있어요. 이번엔 야의 라인 젤입니다. 사실 디젤 라인 젤을 사려고 재료상을 갔는데 하필이면 품절되어서 급하게 사온 제품이에요. 처음엔 흰 컬러만 구입했다가 생각보다 괜찮아서 검정 컬러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스탬핑 제품들입니다.
이건 핸드폰 액정 붙일 때 사용했던 건데 단단해서 버리지 않고 스크리퍼로 사용하고 있어요. 스탬핑 플레이트는 3가지 디자인만 가지고 있어요. 레인보우 그립이 이뻐서 샀던 이 스탬핑 도장은 실리콘에 펄이 들어있고 뒷구멍도 작아서 손톱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투명 스타일의 도장을 다시 구입을 했는데 이건 역시 그립이 너무 길어서 손톱이 조금 작게 보이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구입한 넓고 짧은 도장입니다. 확실히 시원하게 손톱이 잘 보이는 제품이라 이제서야 만족해요. 컬러 젤이나 라인 젤로도 스탬핑 네일을 할 수 있지만 전용 젤만큼의 선명함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통젤 타입의 전용 젤을 구입했어요. 색상이 다양한데 저는 기본 컬러인 블랙과 화이트만 구입했습니다. 꾸덕하니 그냥 잘 찍힐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테스트도 해볼 겸 플레이트에 전용 젤을 바르고 스크리퍼로 긁어낸 다음 도장으로 꾹 찍어 손톱에 찍어봤더니 선명하게 잘 찍히더라고요. 스탬핑 네일 도구는 모두 알리에서 구입했습니다. 스탬핑 네일도 조만간 디자인해서 보여드릴게요. 자주 사용하는 브러쉬와 도구들은 다이소에서 구입한 거치대에 꽂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착한 가격에 사용감도 꽤 괜찮은 화홍 브러쉬를 주로 사용했었는데 모가 잘 빠지지 않고 탄력도 좋은 편이라 용도별로 구비하고 있어요. 프렌치나 그라데이션용으로 사용하는 사선 브러쉬는 2가지를 사용 중이고 오버레이를 할 때 제일 자주 사용했던 브러쉬 역시 화홍 제품입니다. 세필 롱 브러쉬는 레터링 네일이나 라인 네일을 할 때 주로 사용하고 이 브러쉬는 파츠나 스톤의 사이드 오버레이를 할 때 주로 사용해요. 브러쉬 캡을 씌운 다음 브러쉬 모의 방향이 아래로 가게끔 하여 보관해야 모가 상하지 않고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이너 말고는 굳이 비싼 브러쉬가 필요 없다 생각해서 켄즈코 브러쉬는 롱 라이너, 미디움 라이너 2가지만 사용해요. 혹시나 불안해서 여유분은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켄즈코 브러쉬는 모의 탄력성이 좋아서 미세한 라인 작업을 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홍만큼 합리적인 가격의 야 브러쉬예요. 예전에 제가 사용했던 야 브러쉬보다 소프트하지만 탄탄한 질감의 브러쉬예요. 젤이 브러쉬에 맺히지 않고 직선도, 곡선도 깔끔하게 한 번에 그려집니다. 라운드 브러쉬도 탄력이 좋아 오버레이 할 때나 젤 연장할 때 편할 것 같아요. 야 소프트 젤 브러쉬는 브러쉬 캡이 포함된 제품입니다. 모의 벌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보통 베이스 젤이나 클리어 젤을 브러쉬에 아주 조금 묻혀 보관하다가 어느 날 굳어버린 브러쉬를 발견하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브러쉬의 모가 눌리지 않게 에탄올에 살살살 흔들어 씻은 다음 페이퍼 타올에서 모를 모으면서 닦아내고 이 상태 그대로 캡을 닫아 세워서 보관하고 있어요. 이 방법은 개인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 저만의 방법입니다. 브러쉬는 재료상에서도 포장을 뜯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뽑기 운이 필요한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도 브러쉬를 구입할 때는 오늘의 뽑기 운이 좋길 기도하는 편이에요. 레인보우 스틸 디자인이 이뻐서 구입한 스톤 피커입니다. 한쪽에 뾰족하고 얇은 부분이 볼참을 짓기에 엄청 편하더라고요. 이건 교체가 가능한 스톤 피커입니다. 나사형으로 되어 있어 돌려서 리필헤드로 교체하기 쉽습니다. 색연필 같은 이 제품은 저렴하긴 한데 스톤에 흙이 묻기도 하고 잘 집히지 않아서 자주 사용하진 않아요. 레인보우 스틸이 이뻐서 알리에서 구입한 미용가위는 네일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깔맞춤 하려고 재료상에서 구입했던 핀셋은 알고 보니 야 제품이더라고요. 스틸이 견고하고 이뻐서 하나 더 사서 쟁여두었어요. 그 외에도 믹싱할 때 사용하는 스파츌라들과 품치 자를 때 사용하는 가위, 칫솔 등도
함께 꽂아 사용하고 있어요. 칸막이 없는 파츠 보관함의 서랍 한 칸은 불리한 네일 팁들을 보관 중입니다. 스트리퍼나 피로프 베이스를 사용해서 작업한 디자인 팁들인데 조금 더 모이면 팁들과 어울리는 그림을 그려서 액자로 만들려고 해요. 말린 생화와 절단된 아트실들은 한 칸에 넣어 보관하고 있습니다. 크루엘라 네일을 할 때 사용한 네일 플레이크는 12가지 컬러를 세트로 구입했어요. 파스텔 톤의 자개는 야 제품으로 네일몰에서 구입했습니다. 슈가 글리터는 파스텔 톤으로 가지고 있는데 컬러젤 위에 뿌렸을 때 색감이 진하지 않고 베이스 컬러와 은은하게 어울리는 글리터입니다. 특별한 디자인 없이 클리어 젤 위에 올리기만 해도 이쁜 유리알 칩은 오팔과 크리스탈 두 가지 색을 가지고 있어요. 알리에서 구입한 믹스 스톤은 분리하기 귀찮아서 용기째로 보관 중입니다. 이 칸에는 미러 파우더들을 모아두었어요. 레드와 핑크 홀로그램은 케이크 타입인데 생각보다 양이 많지 않아요. 영상에서 자주 사용했던 머메이드 미러 파우더는 알리에서 구입해서 2통째 사용 중이에요. 소량만 발라도 발색이 좋은 제품입니다. 아트 재료들은 알리나 네일몰, 네일나라에서 주로 구입하는데 파스텔 미러 파우더는 알리에서 구입했어요. 이렇게 보이는 컬러보다 연한 발색이지만 은은한 발색이 투명 네일에 어울리는 파우더입니다. 젤에 섞어 사용하는 자석 파우더는 양이 너무 조금 남아있어서 재구매를 할까 고민 중이에요. 네일몰에서 보내주신 핑크 레인보우 미러 파우더는 고체 타입으로 생각보다 가루 날림이 적고 발림성도 부드러운 편입니다. 디자인별로 깔별로 하나씩 사다 보니 체인 종류가 엄청 많아졌어요. 한 칸에 한 가지 체인을 보관하려니 공간이 아까워서 칸막이를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아크릴 쫄대와 아크릴 접착제만 있으면 준비물은 끝이에요. 대각선으로 칸에 들어갈 길이만큼 가위로 자르고 동봉된 주사기에 아크릴 접착제를 넣어 잘라둔 쫄대에 조금만 짜서 원하는 위치에 붙여주면 딱 10초 뒤에 단단하게 굳어요. 이렇게 두 가지 각각 다른 체인을 넣어두면 한 칸을 두 칸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스톤은 되도록 비슷한 컬러들끼리 보관하는 편이에요. 크리스탈 모양 스톤과 오팔 스톤은 한 칸에 넣어두었습니다. 스와 스톤은 미즈에이 뷰티나 아는 영업사원분께 구입하고 스와급 일반 스톤은 알리나 네일몰에서 구입하는 편입니다. 사이즈가 큰 스톤 파츠와 V컵 파츠들도 섞이지 않게 담아두었습니다. 알리에서 구입한 명품 파츠들과 지르콘 파츠들도 디자인별로 정리했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모양 스톤은 알리에서 구매한 제품으로 가격 대비 스톤 컷이 좋아서 셀프 네일용으로 사용하기에 부담 없는 스톤입니다. 이렇게 모양별로 정리해 두었다가 빈 곳에 다시 채워 넣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아크릴 파츠 보관함을 가지고 계신 셀프 네일러 분들은 아시겠지만 칸막이가 있는 타입이라 해도 이런 파츠나 스톤을 보관하기에는 칸의 크기가 너무 크잖아요. 마침 스와를 구매하면서 스와 담는 통의 구매 가능 여부를 여쭤보니 감사하게도 사이즈별로 여러 개 보내주셨더라고요. 2층으로 만들면 더 많은 파츠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서랍 하나의 가로 세로 길이보다 조금 작게 이런 아크릴판을 따로 주문했어요. 방법은 진짜 간단해요. 앞에서 보여드린 아크릴 쫄대를 4-5cm 정도로 잘라주고 본드를 바른 다음 아크릴판 사이드 곳곳에 붙여주면 됩니다. 아크릴판의 가운데는 손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추를 붙여주면 플라스틱 보관함이 미끄러지지 않고 손잡이를 사용해 이동도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반짝이는 스톤과 파츠들을 하나씩 담아서 뚜껑 덮듯이 2층으로 만들어 정리해주면 5층의 서랍을 10층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직 정리하지 못한 파츠는 모양이나 컬러,
크기에 따라서 알맞은 자리에 하나씩 넣어줍니다. 아이스톤이나 크기가 작은 스톤들은 이런 파츠 보관통에 넣어 보관합니다. 색깔별로 하나씩 담아주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브랜드의 로고 메탈 커브참입니다. 컬러가 골드밖에 없어서 아쉽지만 다른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컬러를 바꾸어 사용할 수 있어요. 스톤 네일에 은근 많이 사용되는 볼참입니다. 컬러와 크기별로 다양한 볼참은 붙이기는 까다로워도 디자인의 디테일을 살려주는 좋은 재료이기 때문에 하나씩 구입하다 보니 어느새 이렇게 많아졌어요. 로즈 핑크 컬러 볼참이 없어 따로 구입을 했었는데 스터드 세트에 들어있는 볼참의 크기와 같더라고요. 빨리 사용하고 채워 넣어야 되겠어요. 이번엔 메탈 스터드입니다. 프레임 스터드는 여러 모양이 들어있는 세트를 가지고 있어요. 스터드는 다양한 디자인이 조금씩 담겨있는 세트 제품을 구입한 뒤에 자주 사용하는 디자인을 별도로 구입하는 편이에요. 네일 스티커는 사용 후에 그냥 두면 변색이 되거나 접착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앨범에 넣어서 사용합니다. 이 명함 앨범은 쿠팡에서 2,900원에 샀는데 총 120장 수납이 가능해요. 롤처럼 말려있는 필름들도 사용 후에 다시 감기 귀찮고 잘 구겨지기도 해서 적당한 길이로 잘라서 이렇게 꽂아주어 사용합니다. 포켓이 딱 명암이 들어가는 사이즈라서 스티커를 반으로 잘라서 넣어주면 정리하기도 쉽고 찾기도 쉬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엔 이쁜 네일로 인사드리겠습니다.